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도 성공 사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산업재해 승인기입니다. 예,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기. 오늘의 좀 포인트를 좀 잡고 가면요. 산업재해에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늘 조심히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법률은 노동자의 어떤 뭐랄까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법률이지만 현재 솔직히 얘기하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첫째 판단자가 사용자입니다. 사업주인 사용자, 뭐 이런 개념이죠.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산원재, 이런 산재조차도 굉장히 안 될 확률이 많아지고 있고, 또는 되어짐으로써 너무 쉽게 산업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좀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좀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고의적으로 좀 직장 괴롭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 기구인 노동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설명을 좀 드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사례는 명확하게 좀 그래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권리구제 사업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해서 산업재해까지 잘 좀 용인하게 접근을 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얘기 드리지만 전략은 그때그때 달라야 합니다. 어느 때는 노동부에 가서 직장인 괴롭힘을 제대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게 용이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골라서 무조건 간 때가 아니에요. 내 사례가 이와 얼마나 유사하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성공 사례는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전략이라는 거는요, 형태가 없어요. 뭐 동그라미 전략, 뭐 세모 전략 이런 거 없어요. 이럴 때 이런 수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양상을 보이지 않겠느냐, 상황 판단을 그때그때 빨리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년 이상 근로한 중년 근로자의, 포인트는 중년 근로자인 게 사실은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연세도 좀 있으신 중년 노동자인데 이게 이제 좀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대표 격인 이제 관리자께서 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저도 들어서 이제 그런지만, 아버지뻘 같은 분들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눈물 나는 얘기죠. 그랬던 사례예요. 이분도 되게 가장으로서 집에서 또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텐데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지내다, 참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내야 되니까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질환까지 얻게 되고 뭐 이런 사안이긴 한데,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져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년 이상 숙련된 근로자 A, 저희 이제 의뢰인이죠. 의뢰인께서 새로운 대표로 이제 보통은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대표가 새로 오거나 회사 구조가 바뀌거나,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구조조정, 아니면 보통은 이제 사업주가 바뀌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별탈 없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문제 없었대요. 그동안 실제로도 없었고, 사실 20년 근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새롭게 부임한 이제 대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이제 순환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대표가 오면은 뭐랄까, 자신의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기존 세력을 좀 몰아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대표가 이제 오너인 회사가 아니죠. 여러분 구분 이거 좀 하네요. 오너인 회사가 하니까 뭐냐,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가 있어요. 회사의 주인. 그리고 대표로서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 케이스는 그 후자겠죠. 이 사용자인 사업주가 있으면요, 사실은 대표가 바뀔 일도 없고, 이 관계가 틀어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보통 발생을 하지 관계가 바뀐다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좀 조심히 봐야 될 거는 사용자가 바뀌는 유형이에요. 이 대표이사 들어오니까 이제 뭐 기존에 오래 일해왔던 우리 이제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뭐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뭐 게으르다, 무능하다, 생각 없다, 이제 뭐 욕설 얘기, 별 얘기 다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때요? 증거로서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걸 수집이 되는데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뭐 이런 거는 좀 약하지만 사실 이게 좀 셌어요. 원색적인 비난, 욕설 이런 부분, 우리가 입에 닿기 힘든 얘기를 막 빵빵빵빵, 요즘에도 이런 회사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례인데, 그 좀 알만한 회사에서 대표가 이렇게 야구방망이 뭐 이런 걸 뭐 찾으시고 막대기를 막 이게 무슨 뭐 조폭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 뭐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막 야구방망이 찾으면서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막 이런
여러분 이게 뭐 조폭 회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이게 증거로서 수집이 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례였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몇 년간 계속 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만둘 수 없는. 예. 우리가 요즘에 무슨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쉽게 회사 버리고 떠나고 뭐 내가 딴 회사 가면 되지 이런 얘기도 많이 유행처럼 있지만 현실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 진짜로 다녀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 또는 이직이 곤란하고 이만큼 좋은 회사 또는 조건이 맞는 회사를 못 찾아서 이유는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 그런 분들도 요즘에 좀 쉽지가 않아요. 회사를 떠나기가 구조조정 시기가 또 와서 그런지 이직이 옛날만큼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냥 가 그런 거 가 이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돼도 이제 나갈 수가 없어. 일은 해야 돼.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분은 이제 가정 쪽 가장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명 증상을 이제 계속 겪었습니다. 처음에 문제는 이분이 이게 정신질환인지도 몰랐어요. 계속 이명 증상이 있으니까 이비인후과를 처음에 많이 내원했어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다가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이게 물리적 하드웨어적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다. 정신질환과로 이제 가다. 정신학과 이제 가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심리적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청력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신의학과로 갔습니다. 사실 이거 산업재해 심리할 때도 정신의학과적 진료를 굉장히 뭐 왜 받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우리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어떤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걸 인정을 좀 쉽게는 못하세요. 예. 그래서 먼저 다른 문제가 아닌가를 다 점검을 받고 뭐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검사해보니까 뭐 중증도 뭐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다 나오죠. 예. 좀 증거도 있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었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거 많고 근데 제가 포인트 이게 중요한 거죠. 업무 능력 지적 그 자체를 가지고 헤드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 사건도 분명히. 그러니까 너가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지점을 잘못했고 왜 업무를 배치해야 되고 뭐 정당 업무 배치가 이런 정도이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다고요.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내용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 몽둥이 가져와서 좀 맞자라는 뭐 이런 뭐 영화에서도 나올 법한 일의 뭐 이벤트의 발생 굉장히 파괴적인 일의 발생 이거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 능력 단순 지적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판정 정말 쏟아져 있습니다. 시중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로 가서 신고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 부분에만큼은. 예. 노동부로 가는 게 왜 조심스럽냐? 1차적으로 이 직장 괴롭힘 여부, 그 다음에 조사 여부, 그 다음에 완결 여부까지도 사실상 손에 꽉 쥐고 있는 건 누구냐? 사용자예요.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도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 제도 특징을 모르면 예, 엉터리로 쓰게 되고 엉터리로 쓰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엉터리가 아니라 제도가 엉터리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예, 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이 무시당해 상병이 발생한 거 아니다. 뭐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질책하는 방식이 사회적 용인 한도는 한참 넘어섰다. 스스로 위협 협박, 모욕 뭐 다 있다. 저는 노동부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만 가야 될 사건이에요. 노동부로. 물론 제가 한 가지 예시 드리면 이렇게까지 증거 수집이 돼 있고 황당한 회사에 이루어진 걸 노동부에서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깔려 있어요. 이런 게. 솔직히 제 견해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진정한 돼야 될 사건들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사건에서 이게 왜 안 돼? 라는 사건은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진정도 여러 번 하고 그러셔도 전 된다고 생각은 해요. 뭐 그렇게 해서 저도 바꿔본 사례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얼씬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례는 저는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직장 괴롭힘이 맞다. 그래서 관철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노동부에 가서 결국은 인정이 되어졌죠. 예. 이거 이게 직장 괴롭힘 아니면 뭐겠어요. 솔직히 오늘 좀 뭐 여러 상담을 거치면서 직장 괴롭힘이 참 이게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론화되고 세상 시끄러우면 좀 인정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거 아닌 경우에는 웬만한 욕설을 들어도 욕을 한 번 들었으니까 괴롭힘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감독관이 있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포인트를 잡은 거는 이해를 못 하실까봐 사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확인해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엔 정말 열심히 보시고 잘하시는 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월등히 좋은 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6명이 표결을 하는데 그 중에 몇 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되게 우연인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기를 섭렵을 해야 돼요.
뭐 결국에는 가장 임팩트 있는 걸로 재생을 했죠. 재생을 해서 좀 들어봐 주시라. 이거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속기적으로 보통 제출을 하는데 이거는 좀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인격적 모욕이 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공감이 뭐 전원 일치로 해서 이제 승인이 나여졌죠. 요양급은 다 받으시고요. 장애까지 해서 다 진행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잘 구분을 해서 전략적으로 어디까지 가서 산업재해로 갈지, 또는 뭐 이거에 넘었으면은 이제 뭐 법원을 통해서도 뭐 손해배상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스텝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사안들은 모두 연관돼 있어요. 예, 엉뚱한 거는 안 건드는 게 좋다. 건드렸으면 확실하게 그건 관찰시켜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죠. 자, 오늘 성공 사례는 이런 의미를 남기면서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유튜브 댓글 또는 뭐 네이버 카페 저 이용해 주시면 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 친구 찾기로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간단하고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 홍보 드리면 저희 웨비나 또 이제 다음 달 정도에는 다시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야근 상담, 예,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시에도 따뜻해지고 있고 세상도 좀 변하지 않을까.